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살아도 입안이 텁텁하고 혀가 마르고 목이 건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잠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또 마릅니다. 또 물을 마십니다. 또 마릅니다. 이 반복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당뇨가 오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그런데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당뇨도 아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입은 여전히 마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포기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체질인가 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지.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자꾸 마르는 것은 물 부족이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침이 하는 일,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침이 무엇인지, 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더 깊이 이해됩니다. 많은 분들이 침을 그냥 음식을 삼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침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첫째, 침은 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침 안에 있는 소화 효소가 이미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침 속의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당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침이 부족하면 이 첫 번째 소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둘째, 침은 입안의 경찰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가지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침 안에는 이 세균들을 억제하는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침이 충분하면 세균이 억제됩니다. 충치가 잘 생기지 않고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충치가 생기기 쉬워지고 잇몸 질환이 생기고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셋째, 침은 입안의 보호막입니다. 침이 입안 점막을 촉촉하게 코팅해서 보호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입 안점막이 쉽게 손상됩니다.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입안이 쓰라리고 말하기 불편해집니다. 넷째, 침은 맛을 느끼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음식의 맛 성분이 침에 녹아야 혀의 미각 세포가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시는 분들 중에 침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침은 소화, 항균, 보호, 미각,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입이 마르는 것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침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함께 저하됩니다. 몸이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의 원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마르는 진짜 원인들. 첫 번째 원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이것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이 모르시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십니다. 낮에는 코로 숨을 쉬시는 것 같아도 집중할 때, 주무실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입 안으로 공기가 직접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바람이 입안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침이 빠르게 마릅니다. 입이 건조해집니다. 코로 숨을 쉬면 코가 공기를 걸러주고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대로 입 안으로 들어옵니다. 입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이 바짝 말라 있고 입 냄새가 심하다면 주무시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 코가 자주 막히시는 분들, 코 안의 구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염 치료나 코 막힘을 해결하는 것이 입마름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원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원인입니다. 침 분비는 자율신경계가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몸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그리고 침 분비까지.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침이 잘 분비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즉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 침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것을 실감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긴장된 전화를 받아야 할 때, 갑자기 놀랐을 때, 입이 순식간에 바짝 마르는 경험이요.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침 분비가 억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긴장 상태가 만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 몸이 항상 피로한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침 분비가 만성적으로 줄어듭니다. 항상 입이 마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잠깐 촉촉해지지만 근본 원인인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또 마릅니다. 물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 약의 부작용,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원인입니다. 50대 이상이 되시면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 중 상당수가 침 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수면제, 항히스타민제는 침 분비 감소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약이나 감기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콧물을 멈추게 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침 분비도 함께 억제합니다. 입이 마르기 시작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약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약을 복용한 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같은 효과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침 분비를 돕는 약을 함께 처방받는 방법을 상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노화에 따른 침샘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우리 입 안에는 세 쌍의 주요 침샘이 있습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입니다. 이 침샘들이 하루에 분비하는 침의 양은 보통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침샘의 분비 능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대, 40대 때와 비교해서 50대, 60대가 되시면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화로 인한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샘을 꾸준히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습관을 통해서요. 침샘은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더 빨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 침샘 마사지, 적당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침샘을 꾸준히 자극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마름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입이 마르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여러 부분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식사가 불편해집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을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퍼석퍼석한 음식들, 빵이나 떡, 쌀과자, 구운 음식들을 드실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서 드셔야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국물이 많은 음식만 드시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드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시지 못합니다. 식사가 즐겁지 않아집니다. 나중에는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영양 섭취에 영향을 미치고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맛 성분이 침에 녹아야 혀의 미각 세포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왜 음식이 맛이 없지?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입마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몸이 더 약해집니다. 말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침이 부족하면 말을 할 때 입안이 끈적끈적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다.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는 동안 입이 너무 말라서 자꾸 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눕고 또 말라서 깨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이 자꾸 끊깁니다.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피로가 쌓입니다. 그 피로가 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키고 침 분비를 더 억제하고 입이 더 마르게 됩니다. 또 악순환이 됩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집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의 세균 억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균이 증식합니다. 충치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잇몸이 약해집니다.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침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들이 입마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마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과 입마름의 연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이 마르는 것과 마음 상태, 이 둘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율신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침 분비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 방향의 연결도 있습니다. 입이 건조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입이 마를 때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몸이 불편하다. 왜 자꾸 이러지? 이 신호가 반복되면 불안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입이 말라서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 또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 침이 더 안 나오고, 이 악순환이 밤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입마름이 지속되면 자신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혹시 무슨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왜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지? 이게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아, 이건 자율신경 문제구나. 입으로 숨을 쉬어서 그런 거구나. 약 때문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립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침 분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시면 입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자,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코로 숨 쉬는 습관 만들기.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셨다면 코로만 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코는 공기를 걸러주고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이 과정이 입 안의 건조함을 예방합니다.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은 입술에 테이프를 살짝 붙이고 주무시는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훨씬 덜 마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샘 마사지 침샘을 직접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귀 앞쪽, 턱뼈, 바로 앞에 손가락 2-3개를 대십시오. 이곳에 이하선이라는 가장 큰 침샘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0번 마사지하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턱 아래쪽, 양쪽 턱뼈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이곳에 악하선과 설하선이라는 침샘이 있습니다. 각각 20번씩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 마사지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1주일에서 2주일 꾸준히 하신 후에 침 분비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씹기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이 침 분비를 늘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면 20번 이상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면서 씹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씹으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소화가 좋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맛이 나는 음식을 조금 드시면 침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실, 레몬,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이 침샘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치아에 좋지 않으니 조금씩 드십시오. 네 번째, 자율신경 안정시키기 침 분비를 늘리려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실천하십시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에 3번 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방법으로요.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산책하십시오. 자연 속에서의 움직임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실내 습도 유지,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입 안도 건조해집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시거나 화분을 놓으시는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높여주십시오. 적정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특히 주무시는 방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건조한 공기를 8시간씩 마시면 입마름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시는 방에 가습기를 하나 놓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침샘 마사지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딱 2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플러스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이 자꾸 마르는 것은 물 부족이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약의 부작용, 침샘 기능의 저하. 이것들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침샘 마사지를 꾸준히 하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실내 습도를 유지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입이 촉촉해집니다. 입이 촉촉해지면 식사가 편안해집니다. 음식 맛이 다시 느껴집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수면이 깊어집니다. 구강 건강이 좋아집니다. 몸 하나가 편안해지면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입마름은 체질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입이 항상 마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배가 자꾸 더부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화제를 드셔도 금방 또 더부룩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이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원인을 천천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